네, 오늘은 자본 리스와 영업 리스의 회계적 차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어려워요. 자산은 누가 더 커 보이겠습니까? 영업 리스와 자본 리스 중에서. 당연히 자본 리스는 나의 자산으로 처리된다고 그랬죠? 당연히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다만 그 자산이 부채와 함께 커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율 분석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어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운전자본, 워킹 캐피탈을 좀 살펴보면요. 이 순운전자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거죠. 그 회사의 단기 유동성의 건전도를 살피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나빠 보인다라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자, 자본 리스는 언제나 유동부채를 달고 다니는 편이잖아요. 그냥 할부로 산 것과 같기 때문에 매년 갚아야 될 부채가 존재하니까요. 그러니까 운전자본은 자본 리스가 훨씬 더 나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작아 보인다는 얘기죠. 자본 리스와 영업 리스 중에서 초기 년도의 비용은 어떤 쪽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자본 리스는 원리금 균등 상환의 개념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원리금 균등 상환은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이자 비용이 더 많고 원금은 조금 갚아 나가죠. 점차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자 비용이 작게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반면에 영업 리스는요. 마치 감가상각 중에서 정액상각법으로 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정하게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초기에 더 많은 이자 비용이 잡히게 되는 자본 리스가 초기 비용이 더 커 보일 겁니다. 비용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이 서류상으로 작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초기 년도의 순이익은 자본 리스에서 훨씬 더 작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만큼 이익이 작아 보이니까 세금도 적게 내겠죠.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기업 입장에서 자본 리스는 초기 년도의 세금 효과 말고는 거의 좋지 않은 것들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어지간하면 자본 리스보다는 영업 리스를 선호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본 리스가 월등하게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CFO,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영업 리스는 임대료나 혹은 리스료라는 항목으로 한꺼번에 털어버리죠. 일괄적 비용 정산이 되잖아요. 이게 몽땅 영업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오죽하면 영업 리스라고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당연히 영업 관련 비용이 훨씬 크게 잡혀요. 하지만 자본 리스는요. 마치 설비 투자를 리스 회사로부터 자본 빌려서 투자한 것처럼 장부에 기장되게 되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 나가고 또 빌린 돈을 갚는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른바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차감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만큼은 자본 리스가 훨씬 더 크게 잡히는 대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 리스가 월등하게 크게 잡힌다는 얘기죠. 영업 리스는 채무를 갚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모든 게 그냥 비용 처리입니다. 영업 비용화 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까요? 사업 초기의 영업 리스와 자본 리스 중에 순이익, 네트인컴, 요건 어떤 게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영업 리스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어떨까요?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치 가속상각법이 적용된 그 듯한 자본 리스가 초기의 순이익은 분명히 더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업이익은요. 반대로 자본 리스가 더 크게 잡힙니다.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영업 리스는 모든 캐시 아웃플로가 영업 비용의 형태로 상각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리스 비용이 영업상에 생긴 비용으로 처리되니까 영업이익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본 리스에서의 그 비용은 설비 투자에 대한 이자 비용이 주된 비용이 됩니다. 당연히 자본 리스가 더 영업이익이 클 수밖에 없어요. 요거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을 영어로는 EBIT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 그러니까 이자하고 세금을 내기 전에 이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과 세금 부과 이전에 이익이다라는 건데 이미 영업 리스는 영업 비용으로 떼어나온 상황이죠. 근데 자본 리스에서는 이자로 치니까 당연히 리스 비용이 영업 이익에는 계상되지 않아요. 당연히 이미 리스 비용이 처리된 영업 리스가 영업이익 단계에서는 훨씬 더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어려우시죠? 어려우시면 지금 설명은 패스하셔도 좋아요. 기억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리스 자산은 기업 분석을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만큼은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업 회계에서 참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다가 또 요 여러 가지 그 합법적 조작 이런 것들이 개입되기가 가장 쉬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들에게 비행기는 아주 중요한 고정자산에 속하죠. 이들 비행기를 구매하면서 모두 현찰 주고 살 수는 없어요. 아마도 리스 회사를 통해서 구매할 겁니다. 대부분 영업 리스를 선호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초기 년도 이익이 작아서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효과 때문에 이 절세 목적으로 자본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리스 기간이 끝난 이후에 소유권이 넘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본 리스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본 리스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진짜 어려운 것은 바로 CEO의 의도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요. 자본 리스를 원하는 경우 영업 리스로 장부가 기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요걸 자본 리스로 간주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죠. 잔존 가치를 30% 이상으로 들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업 리스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조항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만 살짝 잔존 가치의 비율을 고의적으로 29%로 해서 법적으로는 자본 리스처럼 꾸밀 수도 있어요. 반대로 영업 리스처럼 장부를 꾸미려고 잔존 가치의 비율을 31%로 해서 서류상으로 영업 리스의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장부상 자본 리스라면 자신의 자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영업 리스는 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리스 회사 거지. 그럼 리스의 형태를 뭐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장부상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회사에 조금 더 유리한 리스로 얼마든지 위장할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 회사 가치가 완전히 딴판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은 회사가 나빠 보일 수도 있고 나쁜 회사가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가치에 좀 더 충실한 데이터를 원하신다면 정말 리스 부분도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